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화. 손흥민, 26, 토트넘, 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는데 아버지 손흥정, 56산 축구 아카데미 총감독 씨의 영향이 컸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받은 특별 훈련이 성장의 발판이었다. 손흥민은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의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했다. 저에게는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축구 선배이기도 하고 축구 스승이기도 한데 다르게 보면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잠들기 전까지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다. 아버지는 아들의 훈련을 자신의 소신대로 가르쳤다. 아들도 아버지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다. 아버지가 가장 강조한 건 기본기다. 볼 트래핑과 드리블, 슛, 패스 등에 초점을 맞췄다. 아버지는 어릴 때는 기본기와 개인기를 철저히 익혀야 한다. 전술 훈련은 나중에 다른 팀에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 특히 슈팅 훈련에 많은 공을 들였다. 다양한 상황과 각도를 놓고 훈련을 반복했다. (2003년부터)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축구공 80개를 담은 대형 냉장고 박스를 끌고 운동장에 나가 직접 볼을 던져주며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개인기를 가다듬었다. 이는 유효 슈팅과 골 결정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다. 요즘 손흥민의 슛이 골대 안으로 정확히 날아가는 이유도 어릴 때의 훈련 덕분이다. 아버지도 축구 선수 출신이다. 상무와 현대, 일화를 거치며 K리그 통산 37경기 7골을 기록했다.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28세의 선수 생활을 일찍 접은 뒤 유소년을 대상으로 지도자 생활을 했다. 아들을 가르친 노하우가 남달랐던 이유도 유소년에 대한 관심 덕분이다. 현재는 강원도 춘천에서 썬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아버지는 선수 시절 자신이 볼을 찬 내용이 싫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만큼은 정반대의 시스템으로 가르치겠다고 했다. 손흥민도 그렇게 교육했다. 아버지의 독특한 훈련법은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다. 손흥민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뛸 때도 그의 훈련법은 집중 조명을 받았다. 손흥민의 아버지는 10일 또 한 번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미국 스포츠 네트워크 SB 네이션의 토트넘 커뮤니티에 다니엘 레비 회장은 손흥민의 아버지를 영입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이 올라왔다. 이 기고문에는 손흥정 감독은 손흥민이 16세가 될 때까지 직접 가르쳤고 현재도 한국에서 유소년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다면서 그의 아카데미에서는 선수들이 10대 중 후반의 나이가 될 때까지 기술과 피트니스에 집중을 두고 교육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이어 손흥정 감독의 교육 철학은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의 그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손흥민이 포체티노의 인정을 받은 데는 분명히 그의 아버지의 교육이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 손흥정 감독은 분명히 코칭의 능력이 있다.
만약 토트넘의 코치, 유소년 팀 지도자가 필요하다면 토트넘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을 키워낸 사람, 손흥정 감독에게 기회를 주면 어떤가. 다니엘 레비 회장, 손흥정 씨를 영입하라. 고 덧붙였다. 손흥민뿐만 아니라 그를 가르친 아버지에게도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걸 보면 아들 키운 보람을 느낄 만하다. 아울러 기본기에 충실한 훈련법이 해외에서 인정받는다는 사실은 우리의 유소년 축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열린 교육 끝에 결국 손흥민은 원주 윤민건중학교 축구부에 들어가게 되었고 고지어 재능을 점차 만개하기 시작했다. 축구 명문 동북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약 3개월 남짓만 뛰고 중퇴했다. 이후 독일 함부르크 SB 유스팀에 1년간 유학을 하고 돌아와 2007에서 2009년 이광종호의 일원으로 U17 월드컵 대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동북고 학적은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축구협회의 청소년 대표팀 명단을 보면 소속란에 한동안은 함부르크로 기재되다가 U17 월드컵 당시에는 동북고등학교로 기재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한축구협회의 고등부 선수 등록은 안 되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손흥민 이적 시 동북고등학교가 연대계여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보아 동북고등학교 축구부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팩트이다. 손흥민 목표도 한박 웃음, 연대계여금 받는다. 덧붙여 동북고 축구부와 FC 서울 간의 유스 협약을 맺은 첫 해였고 동북고는 FC 서울과 유스 협약을 맺기 전부터 축구 명문고였기 때문에 손흥민이 FC 서울 유스 때문에 진학한 게 아니라 원래 축구 명문인 동북고를 보고 진학한 것이라고 독심술을 사용하여 손흥민의 생각을 추정해가면서 FC 서울과 손흥민의 관계를 애써 부정하려고 하는 여론도 있지만 손흥민 본인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FC 서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기면서 종결되었다. 손흥민 10대 1 인터뷰 하트브레이커 춤? 내가 워낙 몸치다. 프리시즌 데뷔 이전부터 소속팀 감독과 스태프 모두 엄청난 재능이라고 극찬하였으며 심지어는 같은 소속팀 동료인 전설적인 축구선수 루드 반 니스텔루이가 마치 어렸을 때의 자신을 보는 것 같다며 후계자를 삼는 듯한 발언을 몇 차례 했었다. 반 니스텔루이는 자신이 젊었을 때 지도해줄 선배가 없어서 괴로웠다고 했다. 이번엔 자신이 그런 선배가 되어서 재능 있는 손흥민을 지도해 주겠다고 발벗고 나선 것이다. 부상 중에도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하는 등 도움을 줬다고 한다. 물론 어느 정도 릭 서비스도 포함된 것이겠지만 재능이 없었다면 그 정도의 대선수가 손흥민을 치켜 세워주는 발언을 해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로 인해 이 한정된 시스템에서 좋은 커리어를 지니려고 한다면 결국 눈에 보이는 성과, 즉 타이틀을 손에 넣는 수밖에 없다. 유소년 축구에서 타이틀을 손에 거머쥘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피지컬이고 덕분에 대한민국 유소년 축구 시스템은 오직 승리를 위해서 재능 있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며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피지컬 훈련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허나 손흥민의 경우는 이 시스템 자체를 벗어나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재능을 꼭 키울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열린 교육에 대한 불필요한 환상은 금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손흥정은 축구 선진국들의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널리 보급된 유소년 축구 시스템은 이런 즐기는 축구를 추구하고 있다시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손흥정 씨의 엄청난 희생과 열정이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열린 교육은 결코 공짜가 아니며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 손흥정은 시쳇말로 죽을 똥을 쌌다.